안녕하세요, 박대영 대리입니다. 자, 오늘은 중고지게차 구매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그럼 본론으로 바로 질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선 배터리의 그 연식부터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의 그 탄 흔적 또는 이제 중류수가 끌어 넘쳤던 그런 흔적이나 아니면 부식 같은 거를 먼저 육안으로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우선 지게차의 타이어는 자동차와 달리 후륜 조향이기 때문에 앞바퀴보다 뒷바퀴가 더 빨리 닳습니다. 바퀴가 트레드 30 이하로 남았을 때 교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린더 이제 로드나 호스에 이제 손가락으로 한번 문질렀을 때 기름이 많이 묻어난다면은 그거는 좀 누유가 많이 의심이 되고요. 이제 아주 살짝 기름막이 살짝만 있다 정도는 약간 미세누유이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선 지게차 시동을 걸었을 때 그 인터페이스가 조그맣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인터페이스에 이제 시간이 나오게 되는데 보통 한 8,000시간 이상이 되면은 부품 교체를 해줘야 될 게 있기 때문에 8,000시간 미만으로 구매를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사용하시는 데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그 마스트를 들어 올릴 때나 내릴 때 뭔가 쇠글 키는 소리나 막 끼익 소리 같은 게 나면은 조금 이상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주행 중에 갑자기 브레이크를 팍 밟으면 큰 소리나 진동 같은 게 있으면 문제가 있고요. 보통 정상적으로는 브레이크를 한번 밟았을 때 이제 약간 유압이 좀 빠지는 씩 하는 그런 소리나 아니면은 소리가 거의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정상적인 지게차입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저희가 잘 말씀드리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요. 여기서 꿀팁 하나 공개해 드릴게요. 일단 자동차도 겉에는 멀쩡한데 이제 내부 같은 거나 하부가 굉장히 부식되어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지게차도 마찬가지로 겉에는 좀 멀쩡해도 내부 부품이 많이 부식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 지게차 사용하시는 곳 외부에서 아예 지게차를 생으로 그냥 하늘이 뚫려 있는 상태에서 그냥 보관을 쭉 하시게 되시면 아무래도 우천시나 뭐 눈이 왔을 때는 지게차 부식이 되기가 굉장히 쉽고요. 이제 또 한 가지는 해안가 지역은 다들 아시죠? 그래서 해안가 지역에 있는 곳들은 바닷바람이 굉장히 그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지게차 부식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저희도 일본에서 직수입을 해오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일본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 바다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식된 중고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도 직접 가서 직수입을 해올 때면은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확인하는데 어떻게 확인하냐면 일단은 마스트를 올려보고 내려봅니다. 그러면은 그 마스트가 어느 정도 좀 마모가 이게 아무리 떼어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마찰이 생겨서 마모가 돼요. 그래서 그 마스트를 올리는 데랑 내리는 데 굉장히 뭔가 이격되는 소리가 있고요. 뭔가 덜컹거리는 것도 있고 특히 입식지게차가 니치 기능이 있어요. 포크를 이제 앞으로 쭉 빼내는 기능이 있는데 마스트는 그대로 들어 올리지만 얘는 그냥 중력을 받은 상태에서 앞으로 내민단 말이에요. 포크가 나가는 그 레일이 굉장히 이렇게 한번 움푹 패여 있으면은 마스트가 꺼내는 도중에 한번 덜컹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연식이 되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마스트가 뭔가 덜컹거리고 뭔가 소음이 굉장히 크고 굉장히 움직임이 심하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좀 해안가 지역에서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의심될 상황이고요. 만약에 연식은 좀 그만큼 됐어요. 마모가 될 만큼 됐고 어느 정도 마모도 진행되어 있는 상태라면은 사용 시간을 먼저 체크해 보고요. 사용 시간은 굉장히 적다라고 하면은 녹슬 만한 그런 환경에서 방치가 되어 있었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사용 시간도 높고 마스트도 많이 달아 있고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사용을 많이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웬만해서는 일본에서 가져올 때 부식이 되지 않고 사용 시간도 굉장히 적고 8,000시간 미만으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체크해서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한테 구매를 하시는 것들 중에는 그런 제품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른 데에 가셔서
이제 지게차를 체크해 보실 때는 이런 것도 다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은 이게 지게차 톤수랑 그 다음에 사용시간, 장착되어 있는 그 옵션마다 조금 가격대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원하시는 지게차, 괜찮은 성능에 좀 저렴하다 라는 그 원하시는 성능 기준으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톤 정도의 지게차 괜찮은 거 구매하신다면은 600만 원대부터 시작이 되고요. 3톤은 괜찮은 성능, 그 다음에 이제 3톤 지게차를 원하신다면은 최소 1000만 원 후반대부터 시작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거는 무슨 연식에 옵션은 어떤 게 달려 있고 사용시간은 이만큼이면 좋겠다라고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견적이나 가격을 더 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성비 좋은 모델은 많긴 한데요. 그 중에서 이제 렌탈을 알아보신 분들은 좀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그래서 렌탈을 주로 지게차 업체에서 렌탈을 줄 때 보통 니찌우나 토요타 이렇게 두 개의 브랜드를 좀 자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델보다는 일단 브랜드로 말씀을 드리면 니찌우랑 토요타 지게차가 있고요. 둘 다 일제 지게차입니다. 이게 왜 좋냐면요, 일단은 아무리 새 거를 구매하고 좋은 제품이어도 결국에는 이게 지게차 같은 것도 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장이 날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그 다음에 수리해야 될 부분이 꼭 생기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지게차는 옛날 기종이라서 이미 단종돼서 부품 구하기가 힘들거나 아니면은 너무 많은 사용자들이 있고 너무 많은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그 부품을 조달하느라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그런 것도 있고, 또 아니면 이제 AS 체계가 잘 잡혀져 있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니찌우랑 토요타는 잘 망가지지가 않아요. 좀 장고장이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그리고 부품 수급이 굉장히 원활해요. 니찌우랑 토요타를 쓰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고 일본에도 많고 한국에도 많다 보니까 이 부품 구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부품도 저렴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뭔가 수리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 수리도 좀 쉬운 편에 속해요. 물론 이제 다 어렵겠지만 니찌우나 토요타 같은 거는 수리 비용도 적게 나오고 수리도 간단해서 좀 가성비 모델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